초여름의 햇살이 점점 길어지던 무렵 장모는 도시 외곽의 한 상가의 작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한때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헌신하던 삶이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시점에 사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사위는 아내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용하고 꾸준한 수익이 기대되는 무인 가게를 직접 설계하고 개점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24시간 셀프 운영되는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으나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히 믿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매출 장부와 실제 재고는 자주 어긋났고 CCTV에는 미성년자와 어른 할 것 없이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챙겨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사위는 몇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몇은 부모와 함께 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장모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정직하게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이 작은 공간이 타인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더 크게 느꼈다. 결국 그녀는 결심하였다. 매장을 지키는 일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가게를 지키겠다고. 책상 하나를 들여놓고 의자와 작은 선풍기를 마련해 하루 종일 가게 한편에 앉아 손님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후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매장에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다시 꺼내는 이들이 늘었고 미성년자들의 소란도 사라졌다. 장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내심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사위는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다. 예고 없이 찾아온 현실이었다.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났던 그는 마지못해 퇴직서에 서명했고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막상 퇴직 후 갈 곳이 없었다. 정든 직장도 분주했던 일상도 모두 사라지자 그는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였다. 그런 그에게 떠오른 곳은 장모의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자신이 만들어준 공간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곳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었다. 사위는 며칠간 조용히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돕겠다는 말도 없이 그저 옆에서 상주하던 장모 옆에 앉아 있었다. 장모는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고 둘은 긴 시간 말없이 손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는 매장 정리정돈을 시작했고 장모는 그에게 계산대 관리법을 차근히 알려주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일종의 동업자가 되었다. 장모는 아침에 매장을 열고 사위는 오후부터 마감을 맡았다. 때로는 아이스크림 진열을 함께 바꾸고 때로는 손님이 남긴 쓰레기를 정리하며 웃음도 나누었다. 장모의 인내와 사위의 현실이 만나 무인 가게는 더 이상 무인이라는 말이 어색한 공간이 되었다. 이전에는 단지 노후 대비용으로 존재했던 이 작은 매장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하루의 목적이자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여름이 다시 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손님들 사이로 바쁜 손놀림과 말없는 협력이 이어졌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성실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진동음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사위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조용히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깥 날씨는 초여름답게 뜨거웠고 매장 안은 차갑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냉방이 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장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는 엊그제 사위가 가져다 놓은 얼음물 병이 놓여 있었다. 사위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게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진열대에 비뚤어진 아이스크림들이 눈에 띄었고 냉장고 앞에 떨어진 포장지가 눈에 밟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쓰레기를 주웠다. 장모는 조용히 그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표정에는 묵직한 감정이 어렸다. 어느새 하루에 몇 번이고 이루어지던 이런 소소한 협업은 둘 사이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위는 책상 위에 놓인 매출 장부를 펼쳐 들여다보았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였다. 도난은 거의 사라졌고 손님들의 리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진열 상태도 깔끔했고 매장 전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장모의 묵묵한 상주와 뒤늦게 합류한 사위의 참여가 있었다. 그의 퇴직은 예상치 못한 변화였으나 오히려 그를 삶의 또 다른 경로로 이끌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장모에게 사직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 조용한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매장 운영은 단순한 자영업 그 이상이 되었다. 한때는 효심으로 마련해드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사위 자신의 생계를 이어주는 터전이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장이 되었다. 가게 앞거리에는 초등학생들이 삼삼오오 지나가고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나가기도 했다. 예전처럼 장난치며 몰래 훔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가게 안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 작은 공간에는 질서와 존중이 생겼다. 장모는 한 손에 뜨거운 보리차를 들고 있었다. 에어컨이 약하게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나이든 그녀에게는 냉기가 몸에 남는 것이 더 위험했다. 사위는 그녀가 놓고 간 찻잔을 부드럽게 치우고 세 잔의 따뜻한 물을 다시 담아주었다. 이런 소소한 동작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모는 먼저 퇴근하고 사위가 가게를 정리했다. 유리문에 붙은 할인 안내문을 바르게 붙이고 냉장고 유리문을 닫고 바닥 청소를 마무리했다. 별다른 말도 특별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 하루는 조용한 성실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기 전 사위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 안에 너무나 많은 사연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닫으며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새겼다. 이 공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다. 단지 장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밤은 내려앉고 또 다른 하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덧 가을이 가까워졌다. 여름 내내 무더위 속에서도 이어졌던 두 사람의 가게 생활은 어느새 안정적인 흐름을 갖추게 되었다. 가게 앞 인도에는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퇴근길 학생들은 땀 대신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모습을 보였다. 사위는 매일같이 오전엔 장모와 함께 매장을 열고 오후에는 혼자 남아 마감까지 도맡았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낯설기만 했던 일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품질 차이가 있고 진열 방식에 따라 손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SNS 계정을 개설하고 가게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딱히 마케팅에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과 성에 있는 문구들은 의외로 반응이 좋아 팔로워가 하나둘 늘어났다. 장모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왔다. 비록 오전 시간만 머물고 점심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이 공간의 중심이었다. 사위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계산대를 보며 그녀는 종종 안도감에 젖었고 사위가 만든 작은 손님용 안내문을 읽으며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게는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직한 가게, 친절한 가게로 입소문이 퍼졌다. 그 즈음 사위는 새벽이면 근처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가게 안에만 머무는 것이 답답했던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 가게 운영 계획을 써내려갔다. 아이스크림 외에도 간단한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거나 계절별 한정 메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장모는 사위가 더 이상 과거의 직장인 신분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가게를 운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장모를 돕는 사위가 아닌 자신만의 공간을 일궈가는 가장으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비 오는 날 가게에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비를 피하려던 인근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작은 공간은 금세 북적였다. 사위는 바쁘게 진열을 정리하며 주문을 도왔고 계산대 앞에는 비닐을 머리에 덮은 채 젖은 채 들어온 여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 사위는 마른 수건을 내주고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 학생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다음 날 그 장면은 지역 커뮤니티의 사진과 함께 올라갔다. 진심 어린 친절은 익명의 공간 속에서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가게는 점차 지역 사회의 따뜻한 구심점이 되어갔다. 장모는 어느 날 오래 묵혀두었던 자수투를 꺼냈다. 가게에서 사용할 작은 테이블볼을 직접 수놓기 위해서였다. 일하는 틈틈이 바느질을 하고 사위는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SNS 홍보용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이어지는 조용한 동행 속에서 그들은 언젠가 각자의 위치에서 흘러온 삶이 이 작은 공간에서 한데 모여 서로를 보듬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가게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아이스크림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조율하며 끝내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곳에 있었다. 가을은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의 일상은 보다 단단해졌다. 비록 커다란 성공도 눈부신 변화도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가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계절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냉기 어린 바람은 유리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거리의 사람들 또한 따뜻한 음료나 뜨끈한 국물을 찾기 시작했다. 매출은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위와 장모는 동요하지 않았다.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다. 사위는 아이스크림 외에 계절 간식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역 내 다른 무인 매장들을 직접 방문하며 인기 있는 품목을 눈여겨보았고 동시에 보건 위생 규정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제품을 들여오기 위한 절차를 정리했다. 장모는 겨울철 고객의 손이 시리지 않도록 계산대 옆에 미니 온풍기를 설치했고 벽면에는 따뜻한 말이 적힌 손글씨 안내문을 붙였다. 밖은 추워도 이곳은 따뜻하게 준비했습니다라는 문구는 작은 배려처럼 느껴졌고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이끌었다. 한편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사위는 더 멀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눈앞의 매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그는 소자본 창업 관련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교육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용으로 들었던 강의였지만 점차 그는 이 사업을 진지하게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다져나갔다. 장모는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사위가 이제는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장기적인 계획까지 구상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감탄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사위가 다시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사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진 어느 날 사위는 장모와 상의하여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2개의 의자 그리고 셀프 핫초코 머신이 전부였지만 따뜻한 향기가 매장 안을 감쌌다. 손님들은 그곳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녹여 먹거나 친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가게 벽면의 손글씨 안내문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고 또 누군가는 감사를 전하고 떠났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서 가게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눈을 뿌리며 뛰어들어온 초등학생들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사위가 직접 만든 손글씨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했다. 아이스크림 5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이라는 단순한 이벤트였지만 그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작고도 분명한 행위였다. 가게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으며 하루 수입은 겨우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사위는 점차 자신의 삶을 회복해가고 있었고 장모는 그를 통해 늦은 시기에 또 한 번의 인생 전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을 그저 무인점포라고 불렀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곳이 가장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었다. 시간은 흘러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의 밤이 찾아왔고 가게 앞 도로에는 성탄절 장식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다.
사위는 소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장모는 작은 리스와 손글씨로 따뜻한 연말 되세요라고 적힌 문구를 창문에 붙였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작은 일상의 기적처럼 매장을 지키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위기의 대안이 아니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가 되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가게의 창문은 서리발로 흐려졌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파묻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심 외곽의 그 조용한 골목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전히 묵묵히 문을 열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자영업의 형태를 넘어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고 두 사람 장모와 사위는 한파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다. 장모는 이른 아침마다 평소보다 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섰다. 가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실내 온도를 점검하고 전날 남은 재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손이 얼어붙을 듯한 날에도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포장지에 습기가 찼는지 진열대가 어그러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창가 한편에 놓인 미니 트리의 전구를 켜고 손수 만든 천조각으로 계산대 위 먼지를 닦았다. 이 모든 과정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사위는 오전 늦게 출근해 오후 일정을 이어받았다. 장모가 돌아간 후 그는 혼자 남은 매장 안에서 SNS 계정을 관리하거나 월별 재고 관리표를 갱신했다. 퇴직 이후 처음 겪는 겨울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예전 같으면 연말 결산과 보고서로 바쁜 시기였지만 지금은 조용한 매장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고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 감정조차 서서히 그의 일상 속에 흡수되어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어느 날 인근 중학교의 미술부 학생들과 협의하여 가게 유리창에 겨울 그림을 그리게 했다. 눈 내리는 풍경, 따뜻한 머플러를 두른 아이스크림 캐릭터, 그리고 정직한 가게, 따뜻한 하루라는 문구가 포함된 벽화는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장모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대가도 없는 그 조용한 나눔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적셨다. 가게의 한켠에는 작은 탁자 위에 사위가 마련한 손글씨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이 한 줄씩 적어두고 간 메모 속에는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는 말도 있었고 이 가게는 정직해서 좋다는 문장도 있었다. 어느 날은 우리 아들도 이런 사위였으면 좋겠다는 짧은 메모가 남겨지기도 했다. 사위는 그것을 조용히 읽고 다시 책갈피처럼 장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말없이 쌓여가는 메모들은 그들 부부의 고단했던 지난 계절을 위로해주는 듯 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사위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겼다. 매장 앞에 서 있는 배달함 옆에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박스를 설치한 것이다. 장모는 직접 고른 양말과 핫팩, 그리고 작은 편지 카드를 넣었고 사위는 각종 구청 리플릿과 무료 급식소 안내지 등을 함께 비치했다. 이 작은 박스는 매일 몇 개씩 비워졌고 때로는 누군가가 새로 물품을 채워 넣어두고 가기도 했다. 그 박스는 가게보다 더 작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온정은 결코 작지 않았다. 눈이 내린 어느 날 밤 사위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매장을 점검했다. 천천히 유리문을 닫고 남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정리하고 낡은 전기장판에 전원을 끄며 문 밖으로 나섰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눈은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사위는 문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새하얗게 덮인 골목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가게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작은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고 그저 장모를 위한 효심의 결과물도 아니었다. 이곳은 단절과 회복, 침묵과 연대, 실패와 재출발이 얽히고 설켜 탄생한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손님이 줄어들어도 이 공간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단지 가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책임, 그리고 장모와 함께 나눈 조용한 동행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가게는 그대로였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느린 변주가 시작되었다. 도시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철거된 자리를 조용한 공백으로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일상이라는 무게 아래 재정비되고 있었다. 장모는 변함없이 이른 아침에 가게를 열었다. 겨울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바닥은 여전히 미끄럽고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가게 안팎을 살폈고 전날 떨어진 리스 조각이나 미세하게 닫히지 않았던 유리문도 꼼꼼히 손봤다. 사위는 아침보다 한두 시간 뒤 도착해 새롭게 제작한 가격표와 안내문을 붙였다. 해가 바뀐 만큼 제품 구성과 가격도 일부 조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손을 봐야 했다. 새해에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조용한 의지가 두 사람의 행동에 녹아들었다. 사위는 가게의 월간 지출과 수익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엑셀로 만든 간이 회계표에는 날짜별 품목별 판매량이 보기 쉽게 정리되었다. 그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유독 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맞춰 진열 위치를 조정하고 할인 이벤트도 기획했다. 장모는 사위의 그런 움직임을 신뢰하며 가게에서 나오는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고 소량이라도 남은 제품은 직접 시식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가게는 점차 단순한 무인 운영 공간이 아닌 전략과 운영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던 평범한 매장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수십 가지의 고민과 실천이 교차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들, 포장지의 위치, 진열 순서, 계절별 추천 제품 안내,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심한 결과였다. 사위는 또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역 기반의 디저트 배달 플랫폼에 아이스크림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 규격, 위생 신고, 배송 온도 유지 장비까지 조사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던 습관이 살아있었다. 장모는 그런 사위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했다. 단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준비한 서류를 조용히 정리해 서랍에 넣고 정기적으로 그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구독하며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드러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가 가게에 연락을 해왔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겨울 간식 나눔 행사를 위한 협찬을 요청한 것이었다. 사위는 망설임 없이 응했다. 장모는 며칠간 특별 제작한 미니 아이스크림 팩을 준비했고 포장에는 자신이 손으로 적은 카드도 한 장씩 넣었다. 거창한 문구도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지만 단단한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었다.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문장들이었다. 그 작업은 두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지역 내에서 가게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 달쯤 지나 그 가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앉아 손글씨 메시지를 읽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가게 앞 나눔 박스에 물건을 채워넣고 가기도 했다. 사위는 문득 이 공간이 처음 생각했던 생계형 무인 매장이 아닌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자라났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밤 사위는 문을 닫기 전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포근하게 내려앉은 정리된 진열대, 온기 있는 조명, 천천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장모의 자수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과 시간, 선택과 다짐이 녹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삶이란 거창한 한 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하루들의 누적으로 서서히 빚어지는 것임을. 그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다짐을 새겼다. 이 가게를, 이 일상을, 그리고 이 동행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 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가 가게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곳은 그의 재출발이자 장모의 생애 마지막 도전이자
둘만이 공유하는 하나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 세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었다.